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은 사실은 이제 점점 더 감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건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국액션센터 김주현 소장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거의 준비된 대답이 있죠. 그냥 그래, 그저 그래, 뭐 이런 거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뭐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하는 멘트 있지 않습니까? 뭐 먹을래? 이런 말 하면 뭐 점심인데 뭐 먹을래? 저녁 때 뭐 먹을래? 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리진 않지만 아마 아무거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거나란 말을 하는 것처럼 감정이 어때?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그래, 똑같지 뭐, 나 잘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4가지도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인박스라는 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를 집어넣고 그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실천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의 감정, 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은 사실은 이제 점점 더 감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잘 모릅니다. 그냥 감정은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안 가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굳이 찾아가서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 생겨나게끔 하는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때 좋거든요. 심지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뭐 직장 상사라든가 뭐 이렇게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만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이 시간에는 제가 나의 감정을 이끌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은 내가 사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께서 오늘 나 뭐 해야지? 라고 어젯밤에 막 계획을 세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고 어디 갔다 오고 뭐 방 청소하고 거실 청소하고 뭐 예를 들면 누구 만나고 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학생이라면 내가 레포트를 쓰고 뭐 숙제를 다 하고 막 뭐 학원을 갔다 막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내가 탁 세웠는데 그 계획을 내가 다 했어요. 그럼 그때 어떤 기분 드세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뭔가 마음이 뿌듯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헬스장을 끌어놓고 내가 헬스장을 갔다 왔어요. 뭐 가서 열심히 운동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어쨌든 헬스장 가서 내가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그럼 그때 찾아오는 뿌듯함 있죠? 아, 나 운동하는 사람이야, 나 헬스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감정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어지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고 익숙한 행동 패턴을 병행하다 보니 똑같은 감정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든다면요, 선생님들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기분이 엄청 나쁜 날 있죠. 그런 날 저녁에 뭐 하세요? 들리진 않지만 술 먹어요 뭐 이런 게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리진 않지만 어떤 분 아마 제가 강의 때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은요, 뭐 소주 한잔 합니다, 맥주 한잔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하루를 사시다가 엄청 기분 좋은 날, 엄청 행복한 날은 저녁에 뭐 하세요? 라고 좀 뭐라고 하실까요? 예, 술 먹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날씨가 엄청 맑은 날은 뭐 하세요? 술 먹는다고 하시고요. 날씨가 흐린 날은요? 술 먹는다고 하십니다. 술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어떤 좋음과 싫음, 슬픔과 기쁨, 뭐 행복과 불쾌함,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의 감정의 끝이 술로 끝난다는 것이 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리셋시켜버리는 거죠. 죄송하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아이들도 똑같이 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화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걔는 뭐 할게요? PC방 갑니다. 코인 노래방 가거나. 그럼 기분 좋은 날은요, PC방 가거나 코인 노래방 갑니다. 시험 기간에는요, 겁나 빠르게 PC방 가거나 코인 노래방 갑니다. PC방 가지 마라, 코인 노래방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좋음과 슬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내놓는 반응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기분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위계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욕구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 안전에 대한 욕구, 생리적인 욕구, 뭐 사랑과 소속의 욕구 뭐 이렇게 있어요. 맨 위에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크죠, 개념이. 자아를 실현해. 혹시 자아를 실현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요, 그 죽을 때쯤 느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2020년도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10월 29일이거든요. 이제 2022년도가 10월달에 거의 끝나가요. 10달 정도 살았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2022년도 1월달보다 2022년도 10월달인 지금 마음에 좀 충만감이 좀 있으세요? 야, 나 올해 열심히 살았다. 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 아, 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게 몸매가 됐든 성품이 됐든 관계가 됐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자아 실현의 감정입니다. 자아 실현하는 것이 막 대통령이 되고 막 어떤 뭐 의사가 되고 아니면 어떤 뭐 건물주가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점점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까워져 가는 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아 실현이라는 말을 했을 땐 그 질문은 뭐와 맞닿아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와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내가 삶을 마감하고 떠났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만난 것은 제 아들 때문인데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할아버지는 뭐 하던 분이셨어?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재주가 좋으셔? 막 다 고쳐.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신데 선풍기도 고치시고요. 다 고치세요. 워낙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셔서 그런가 다 고치세요. 그 모습이 신기했는지 맨날 망가뜨리는 저를 본 제 아들이 아빠, 할아버지는 뭐 하시던 분이셨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 아들한테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올라왔던 답은 뭐였는가 하면, 니네 할아버지 술 먹고 나 때리던 사람인데, 술 먹고 나 때렸었는데, 이 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그냥 원래 할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으셨냐 이러고 넘어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라는 질문. 그러면 제 아들이 언젠간 결혼해서 그놈도 지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 아들의 아이가 제 아들에게 물어보겠죠. 아빠, 할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 그때 만약에 제 아들 녀석이 니네 할아버지? 강사였어? 말은 더럽게 잘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되게 슬플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선생님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로, 어떤 아빠로, 또 나의 배우자에게 어떤 남편으로, 어떤 아내로,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친구로, 또 직장 동료들에게는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가 자아 실현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입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하면 그게 뭐지? 하고 잘 안 기억나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요. 그럼 기억나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던 거요. 예, 그 동화입니다. 그 동화를 전 대학원에서 심리학, 상담 심리를 전공했는데요. 이제 이야기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을, 내적인 부분을 치료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잘 쓰여진 동화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말라는 그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좀 용어가 너무 센데요. 이렇게 존속 살해 미수 사건이라고 이 동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힘들게 어렵게 두 오누이를 기르던 엄마가 그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올라온 거죠. 저희는 이제 사보추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정적 감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확 감정이 올라와서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올라온 거 아닐까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동화를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떡 좋아하는 호랑이 보셨습니까? 떡이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널 잡아먹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엄마가 안 돼. 나 집에 가면 내가 기르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내가 떡 줄게. 떡 하나 먹고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동화는요. 호랑이가 먼저 와서 떡 하나 좀 앉아 먹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떡은요. 그 엄마와 아이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마약 같은 월급. 월급을 마약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월급도 있어야 내 생활이 유지가 되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기쁜 마음 같은 거요. 즐거운 마음이요. 어떤 충만감 같은 거요. 어떤 가치요. 나만의 가치, 나만의 철학,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사실 이런 것들이 나라는 존재가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떡이거든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돈 없으면 못 살죠. 월급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린 돈이 갖고 있는 포션이 너무 크다 보니 그 외에 나를 충만하게 해주는 떡을 자꾸 뺏기는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호랑이에게. 가족과의 시간? 아유 나중에 짬나면 하지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뭐 음악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거 하면 오롯이 영화를 보는 거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림 보려고 그림 전시회 찾아가보신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과 앉아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수다 떨어보신 것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쩌면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떡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른만 그런가요? 애들은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바쁘다면서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넌 언제 가장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밤 11시에 학원 끝나고 학원 밑에 있는 편의점에서요. 삼각김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떤 호랑이를 만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떡을 다 뺏기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내면 속에 있는 그 호랑이를 잘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도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야 무슨 신념이야, 무슨 가치야, 무슨 철학이야, 무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야 그냥 너 돈 벌어야지. 너 은퇴한 다음에 몇 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은퇴한 다음에 살아남을 돈 모아놓은 거 있어?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무서운 어떠한 호랑이 같은 것들이 너 이러면 인생 끝나? 라고 나를 잡아먹듯이 덤벼들 때 자꾸만 나는 나에게 소중한 떡들을 하나씩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요. 호랑이도 주인공이 아니고 엄마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인공일까요? 오누이가 주인공입니다. 재미있게도요. 엄마를 이렇게 알아본 오빠와 못 알아본 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화책에는 보면 그 호랑이가 엄마 두건 엄마 한복을 입고 와서 엄마다 뭐 이렇게 했다고 나오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호랑이가 엄마다 이런다고 그걸 보고서 속겠냐고요. 그래서 저희 그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엄마가 이렇게 내면이 확 올라와서 그 사보추어에 의해서 부정적 감정에 의해서 확 감정이 쌓여서 그냥 다 죽자 막 이런 마음으로 온 거를 그 어린 여동생은 모르고 엄마가 오늘 일찍 왔네 하고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오빠는 야 가만있어 봐봐. 엄마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엄마가 아닌데 하고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호랑이를 알아본 존재와 알아보지 못한 존재로 나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호랑이를 못 알아보죠.
그래서 공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나에게 찾아온 호랑이를 알아본 존재와 못 알아본 존재. 알아본 존재는 나 좀 쉬어야겠구나. 나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나 마음이 외롭구나. 나 마음이 섭섭하구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나 오늘 왜 그러냐 마음이 이게 술이나 한잔하자 이런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랑이를 알아본 오빠가 동생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이 동화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청할 때요 되게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쫓아와요. 그리고 난 나무 위에 숨었는데 호랑이가 막 이렇게 나무를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산신령님, 뭐 염라대왕님, 뭐 옥화상제님, 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들을 부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동화에는요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려줄 거면 동화줄, 금동화줄 내려주고 죽일 거면 썩은 동화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동화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화가 굉장히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잘 써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미있게도요 이 동화에는요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안 나와요. 왜 우리 금도끼, 은도끼 보면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뭐 산신령님이, 옥황상제님이 도왔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옵니다. 어쩌면 사실은 우리는 누가 도와줬는지도 모르는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 위로가 되고 그냥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떤 뭐 만화책이, 드라마가, 동화가 아니면 친구와의 잠깐의 이야기가 아니 오랜만에 만났던 어떤 친구가 보내는 문자 하나가 나로 하여금 힘을 나게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동화줄 같은 걸 받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요. 물론 반대 경험도 더 많으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 누군가의 금동화줄이십니까? 썩은 동화줄이십니까? 선생님들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감정을 주고 계십니까? 이번의 이야기는 나의 감정을 이끌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원하는 감정을 위해서 하는 말 뭐가 있으십니까? 혹시 일어나자마자 죽겠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어떤 표정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십니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웃으면서 아들, 딸, 여보야, 자기야 잘 있었어? 와 보고 싶었어? 이러면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눈빛으로 나 건들지 마, 나 겁나 피곤해 이러한 감정으로 들어가시나요?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의 감정을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떡을 잘 지키시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나의 감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